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4월 3일이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서울경제TV의 주챔 콜콜콜로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저희 화요일부터 지금 목요일까지 정말로 생각지도 않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너무나 항상 감사한데요. 내일은 드디어 제가 출연하는 날입니다. 금요일 날에는 제가 출연하니까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지금 시기예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너무나 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아마 고민이 좀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만 진행합니다.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이벤트 하는 거. 저희 종목 상담에 전화 연결이 채택이 되시면 치킨 쿠폰까지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문현진 멘토님, 김영구 멘토님이랑 연결되신 분들도 받아 가시는 거고, 내일 만약에 저랑 전화 연결이 되시는 분들도 똑같이 받아 가시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전화번호는 023153에 2641로 지금 계속 전화를 접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12시부터 1시고요. 채널은 서울경제TV니까 많이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오늘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건 관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관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설명한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관세 부과율이거든요. 네. 그럼 왼쪽에 보는 게 뭐냐? 미국이 예를 들어 중국, 차이나라고 써 있죠. 중국의 물건을 받을 때 중국이 우리한테 관세를 매기는 거. 네, 그게 67%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미국 내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계산한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을 한 건데, 거기에 우리는 50% 깎아가지고 너네가 67% 관세를 받을 때 우리는 절반밖에 부과 안 할게. 34%. 예. 유럽? 유럽 너네 우리 미국 차 받을 때 40% 관세 매겼지? 우리 20% 절반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뭐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베트남 조심하자고 했죠. 예. 베트남 조심하자고 아마도 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베트남 쪽에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가전제품 공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베트남이 만약에 관세를 부과받으면 삼성전자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46% 터졌죠. 예. 베트남이 미국에다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이라든지 의류 같은 것도 거의 베트남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은 완전 직격탑니다. 그래서 베트남 46%. 그 다음에 대만, TSMC 영향이 있으니까 32%. 아무리 TSMC가 미국에다가 투자를 그렇게 강력하게 한다 그래도 이 정도 매기겠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싶은 건 요겁니다. 재팬. 일본인데요. 일본은 역시나 토요타가 가장 큰 피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팬인데 24%예요. 24%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인도 빼고 우리나라 여기 써있죠. 사우스코리아 25%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제시한 무역 적자국 중에 1등이 중국이고 3위가 베트남이었고 그 다음에 6위가 일본이고요. 그 다음 8위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한테 수출하는 금액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데 왜 이게 1%나 차이가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나라가 협상을 못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25%. 치명적이죠. 굉장히 치명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딱히 볼 건 없고, 보시면 저는 이것도 좀 이상해요. 여기 브라질이 있거든요. 브라질. 여러분 브라질 아세요? 네, 브라질이랑 미국은요. 예를 들어서 무역 적자국이 아니에요. 브라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에다가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역 적자국이 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미국 물건을 많이 쓰질 않으니까. 비싸니까. 근데 브라질은요. 미국 물건을 더 갖다 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무역 흑자국이라고요. 브라질은. 좀 이해 가시죠? 브라질은 미국 거를 수입을 많이 해줘요. 자기네가 수출하는 거는 커피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나라에도 10%를 그냥 매겨버립니다. 예, 이렇게. 예. 상당히 무자비하다라는 거 느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호주.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도 10이죠. 여기 보시면 10% 10%죠. 호주는 며칠 전에 뉴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호주가 미국의 전투기 있잖아요. 비행기. 이런 거를 엄청 많이 사주는 나라예요. 그러면 호주가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것보다 호주라는 나라가 미국에다 수입하는 양이 더 많다고. 얘도 무역 흑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일본, 우리나라, 뭐 중국, 유럽, 베트남, 대만 이런 데는 무역 적자국이라서 관세. 그래. 원래 얘기했으니까 관세 매길만 하다. 오케이. 이게 오케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트럼프의 그 계산법으로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역 흑자국인 브라질과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도 10% 매겼다라는 건, 그러니까 말이 너무 앞뒤가 안 맞아도 안 맞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이 장표를 보면서 그냥 열받기도 하고, 진짜 이거는 조금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갖고 와봤고요. 시장 분석을 좀 빠르게 해드릴게요. 저기에 좀 시간을 좀 썼네요.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 오늘 1.13%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1.13% 나쁘지 않은 거예요. 진짜 나쁘지 않아요. 보이시나요 이거? 요렇게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시작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였는데 회복을 하는 거 이렇게 보이세요? 시장 괜찮습니다. 예, 이거 내일 정도 지나면 시장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500포인트 또 다가오거든요. 예, 요거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 더 좋죠. 코스닥은 이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더 좋은 게 뭐냐면 코스피는요 요때 요 갭을 못 메꿔가지고 요거 메꾸는데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2,500포인트를 회복을 하고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 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예측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원래. 근데 요걸 봐야 되는데 일단은 2,500포인트를 회복하고 나서 뭘 봐야 되냐면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봐줘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힘이 없이 좀 떨어지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근데 그 와중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같은 애들이 더 떨어지는 게 뭐냐면 베트남에다가 저렇게 관세가 때려 박으니까. 그러니까 LG전자 같이 가전제품 만드는 곳, LG전자. 네, 가전제품 6% 지금 완전히 뭐 바닥 뚫고 있죠. 그다음 삼성전기 같이 PCB 기판 쪽, 기판은 무조건 들어가니까 기판도 가전제품이랑 연계되어 있거든요. 요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괜찮은 느낌이 뭐냐면 일단은 요거 강조 드렸는데 요 갭을 좀 빠르게 메꿨다라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탄탄한 거죠. 물론 이평선들은 지금 다 이렇게 이탈이 돼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내일 헌재 판결이 그러니까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지금 시장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불확실성이 재개되고 나면 얘도 700포인트 회복하는 건 시간 문제지 않을까. 좀 달랑달랑한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와준다라는 건 700포인트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우리나라 시장은 요 정도 지수만 일단 읽어드리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지금 보시면 코스피가 1.2%, 그다음에 코스닥은 0.42%예요. 조금 요거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시장의 힘을 보면 아까 코스피도 힘을 보여드렸죠. 개파락 나오고 회복, 얘도 마찬가지 개파락 나오고 그냥 원래 시작했던 오늘 종가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둘 다 양봉이 굉장히 두껍죠. 이런 식으로 양봉이 두껍고 코스피도 양봉이 두꺼워요. 이 말인즉슨 시가, 그러니까 시장을 시작했던 시가보다 종가, 그러니까 전약 후강의 느낌이 많이 난다. 근데 제가 놀라웠던 건 뭐냐 이거거든요. 나스닥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이 끝나고 나스닥 선물, 그러니까 밤에 야간에 움직이는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3.6%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미국 시장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미국 시장이 완벽하게 종료가 되고 나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저께 시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 그래서 제가 원래 읽어드리는데 안 읽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지수 선물을 봐야 되는데 지수 선물이 3.6% 떨어지는 거 저 처음 봅니다. 오랜만에 봅니다. 오랜만에. 이러면은 미국 시장 오늘 새벽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뭐 예측은 안 됩니다만은 미국 시장도 예측은 안 됩니다만 나스닥만 보더라도요. 일단은 이 자리에서 좀 제가 좀 간당간당하네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많이 올라 붙여줬거든요. 근데 힘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얘는 지금 17,000포인트 깰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선물 지수만 보면요. 예, 뭐 어떠한 이슈가 있고 장중에 또 트럼프가 어떠한 발언을 해서 지수를 끌어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미국 시장도 강해 보이진 않고요. 그다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1.22% 떨어졌어요. 그치만 괜찮게 버텨주고 있다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 이겁니다, 이거. 자, 나스닥 선물지수 3% 넘게 빠지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가 그나마 회복을 한 거예요, 지금. 일본 니케이가 아까 4% 넘게 떨어졌어요, 아침에. 니케이 지수하고 토픽 지수가. 근데 지금 3.2% 빠지고 토픽스가 3.6입니다. 빠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배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 12월 달하고 1월 달과는 분위기가 상반된 느낌이에요. 그때는 우리나라만 빠졌거든요. 진짜 답답하고 제가 방송 나와서도 정말 너무 속상했는데 그런 상황. 그 반면에 제가 참 의아한 게 이겁니다. 일본이 관세가 24%를 부과받았고 아까 중국이 34% 받았잖아요.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중국 상해지수 0.2 잘 버티고 있죠. 심천 0.9 잘 버티고 있죠. 예, 항생지수 1.8 잘 버티고 홍콩 H지수 1.6입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일단은 중국은요 지금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응하겠대요. 그럼 일본은 미국과 협상을 좀 더 해보겠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잘 버티냐? 아마도 미국과 협상을 해보겠다라는 포지션으로 갈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다르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유럽이랑 다르게 미국과 이렇게 대척을 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방위 보안이 걸려있기 때문에 한미연합군 이런 게 걸려있기 때문에 위쪽에 북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렇게 쉽사리 등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는. 예, 중국처럼 세게 나갈 수도 없고 일본처럼 무조건 굽히면서 나갈 수도 없고 왜냐면 중국 눈치도 또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는 게 뭡니까? 말레이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동남아 순방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대응해서 자기만의 팀을 꾸리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일본, 한국 너네도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줄타기를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일 헌재 판결이 뭐가 됐든지 빨리 나서 컨트롤 타워가 빠르게 나와야지 이 시장을 극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성적표, 이게 성적표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적표가 일본보다 관세가 높게 나왔다라는 건 분명히 컨트롤 타워의 부재의 이유 때문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거 말고는 보여질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진짜로 우리나라가 많이 퇴화하고 있구나.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마음에 내일 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빠르게 좀 마침표가 찍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좀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 이거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 종목별로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오늘 어떻게 예상했냐?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 쪽이 반등 줄 줄 알았어요. 왜냐? 어저께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요. 일단 자동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쐈죠. 예. 일본과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나라한테 콩고물을 먹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자동차는 오늘 완전 박살날 줄 알았는데 박살이 많이 안 났어요. 생각보다 잘 버텨주죠. 현대차 1.7, 기아 1.9, 현대모비스 2.2. 괜찮죠. 나머지 부품주들 HL만도, SL, 위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근데 저는 반도체 부분에서 좀 올라가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야 이제 가전제품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 줄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보합 정도로 멈춰줄 줄 알았는데 오늘도 떨어지는 거 보면은 반도체가 좀 약한가?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단 수급이 워낙 없으니까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갔다가 반도체로도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장에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기폭제가 될 만한 그런 테마는 반도체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도체랑 바이오. 예.
뭐 이런 지금 금융주들이 뭐 올라가긴 너무 뜬금없고요. 예. 거기다 이제 오늘 버텨준 애들을 보면 이 바이오는 관세 무풍지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조심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바이오가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물려있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에서 바이오로 갈아탈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바이오 쪽에서 약가 인하라든지 아니면 약가 인하에 대해서 관세라든지 이런 발언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정보도 또 부러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뭐 인터넷 갖고 있는 섹터가 지금 다 박앤세일 중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전략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무튼 오늘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나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증시 대비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이라서 천만다행으로 좀 마음 가볍게 오늘 녹화를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내일 서울경제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종목 상담 방송 진행하니까요. 주챔 콜콜콜로 많은 분들 전화 주셔서 종목 상담도 받으시고 치킨도 받으시는 내일 정말 해피한 좀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내일 제가 출연해서 여러분들 종목 정말 많은 종목 좀 상세하게 봐드릴 테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